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부동산 경매에서 허위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실제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경매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사건입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개시가 됐습니다.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매는 뭐냐면 그 근저당권, 즉 담보권의 실행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일 은행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이 근저당권을 실행을 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의경매 외에도 어떤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 공정증서를 통해서 경매를 하는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에 기해서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동산 소유자와 짜고 허위의 채권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자신이 이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신고합니다. 즉 임차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을 해달라. 하지만 A씨는 그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서 실제 배당받지는 못했습니다. 순위에 밀리게 된 거죠. 배당을 할 때는 그 순위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제 배당을 해줍니다. 근데 A씨는 이제 후순위라서 실제 배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검사는 이 A씨를 경매방해죄와 사기미수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즉 허위의 채권을 신고해서 배당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죄목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형법에 보면 경매나 입찰을 방해하는 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즉 위계라면 누굴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에 대해서 판결은 많이 엇갈렸는데요. 일단 1심에서는 일부 무죄, 2심에서는 전부 무죄,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전부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우선 1심은 경매방해죄는 무죄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배당 요구를 했지만, 채권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배당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경매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허위 채권을 신고해서 배당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기 미수죄는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우선 경매방해죄에 있어서는 실제 배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점에서 1심 논리와 동일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또 사기 미수죄였는데요. 우선 사기 미수죄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왜냐하면 2심은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경매 개시 결정, 즉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그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매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개시되게 되면 그게 등기부에 이제 표상이 됩니다. 기입이 되죠. 이거는 이제 경매가 개시됐다. 그래서 2심이 보기에는 이렇게 경매 등기가 표상이 되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는 여러분 뭐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보증금을 주고 그날 우리가 이사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가서, 즉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죠. 주민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리는 그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기준으로 그 순위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등기부에 나오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보전해서 우선 변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확정일자를 갖추고 다음날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1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2심 법원이 보기에는 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이걸 갖춰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은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야 부랴부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고인은 실제 임차인이었나요? 아니었죠. 소유자와 짜고 가짜, 가장의 그 허위의 채권을 신고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경매 개시 이후에 부랴부랴 이제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를 갖추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심 법원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자체가 제로라고 봤습니다. 배당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사기죄에서의 그 재물 편취라는 결과 발생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서 불가능한 걸 시도했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제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걸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이제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그 경매방해죄에 있어서는 허위 채권을 신고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즉 실제로 배당을 받지 못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유죄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 미수죄도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그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갖출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언제든지 이 대항력과 그 확정일자를 갖추면, 이 요건들을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춰야만 뭐 행사할 수 있다는 2심 논리가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 미수죄에 해당한다.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건입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